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Descriptive Statistics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 Statistics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은 확률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확률과 평균, 분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통계학이라고 하면은 통계학이라는 용어는 확률이라는 용어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놓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확률이나 또는 확률 변수에서는 주로 과거나 현재에 대한 어떤 통계, 과거나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고 본다면 statistics, 즉 통계학은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아진 자료를 활용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를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어,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률과 지금까지 이전까지 배웠는 내용은 어떤 과거의 데이터를 정리한다 또는 뭐 현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요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스태티스틱스는 지금까지 모아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룰 내용은 사실 통계학에 상당히 깊이 있는 이론까지 들어가진 않고 조금 좀 비교적 쉬운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 이 정리한 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데이터를 얻었을 때 이것을 가능하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게 단순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정보가 적어서는 안 되겠죠. 의미를 가지면서 심플이면서 단순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또한 이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단순해서는 안 되겠고 단순하면서도 그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 전체의 어, 어, 뭐 수학 실력을 평가를 하고 싶다면 어떤 시험을 쳤을 때 그 시험의 결과의 평균을 보면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시험을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평균 하나만으로 이 학생들의 수준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 겁니다. 사실 평균이 뭐 100점 만점에 80점이 나왔다고 했을 때 대다수의 학생이 80점을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학생은 20점, 어떤 학생은 100점, 뭐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개념, 가장 단순하게 나타내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평균이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쓰이는 것이 미디언이라고 해서 중간값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모드라고 해서 최빈값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다를 보면 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의는 조금 이따가 미디언, 모드의 데피니션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평균이라든가 이 값을 대표할 수 있는 평균에 더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방금도 예를 들었다시피 학생들의 수학 성적의 평균을 알았지만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균 점수인 80점 근처의 점수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일부 학생들은 20점, 30점, 일부 학생은 또 100점 이렇게 편차가 상당히 큰지 이 부분을 또한 살펴볼 것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또는 스프레드를 조사하는데 이것을 나타내는데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베리언스 분산의 루트를 취한 것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베리언스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표준 편차는 동일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도수 분포표 프리퀀시 테이블을 활용하기도 하고 프리퀀시 테이블을 바탕으로 또한 우리는 스탬플롯이라는 또 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스탬플롯이 사실 많이 사용되진 않는데 좀 이따가 스탬플롯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탬플롯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를 4등분하는 방법, 쿼터일 오브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박스플롯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박스플롯을 정의하고 박스플롯을 바탕으로 해서 레인지 그리고 인터쿼터 레인지를 줄여서 IQR이라고 하는데 IQR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용어 한 가지, summary statistics라는 것을 살펴보면 어떤 데이터의 값을 가지고 가장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값을 summary statistic이라고 부르고, summary statistic은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되고 median이라고 해서 중간값, 모드라고 해서 최빈값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summary statistic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n개의 데이터를 측정하니까 값이 x1, x2, xn.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을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시험을 쳤을 때 성적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했을 때 평균이라는 것은 총 n 개수수분의 x1에서 xn까지의 총 합으로서 이렇게 정의하고 이것을 min 또는 averag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보통 통상적으로 x에다가 위에다가 바를 넣어서 x바 형태로 나타냅니다. 미디언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미디언은 이것을 가지고 increasing order, 증가하는 수열로서 증가하는 형태로서 이렇게 데이터를 나열했을 때 n이 홀수이냐 짝수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n이 홀수가 되어서 5개가 된다면 가장 가운데 있는 값 5개의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거 세 번째 값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미들 넘버를 가지고 미디언이라고 그러고, n이 2번이다. 예를 들어서 n이 10개의 값이 있다. 10개의 값이 있다면 10개라면 이게 짝수개죠. 이러면 5번째하고 6번째의 평균으로 정의를 합니다. 미디언이라는 것은 가운데 2개 있는 거, 가운데 2개 있는 거 2번인 경우에 가운데 2개 값의 평균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리고 모드라는 것은 이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점수, 예를 들어서 10명이 수학 시험을 쳤는데 어떤 학생은 3점, 어떤 학생은 4점, 어떤 학생은 5점, 뭐 어떤 학생은 9점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여러 점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5점짜리가 4명이어서 가장 많더라.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5점이 바로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채빈값,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2개나 3개가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뭐 3개, 4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뭐 하나나 2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개가 되는 경우 채빈값이 이럴 때를 바이모더이라고 해서 모드가 2개다. 바이는 2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하고 모드가 없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여러분들이 방금 이야기한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1, 어떤 시험을 쳤는데 뭐 10점 만점에 맞춤 개수를 보니까 10개의 문항에 시험을 쳤더니만 1개 맞은 학생, 2개 맞은 학생이 2명, 3개 맞은 학생 1명, 5개 맞은 학생 2명, 8개 맞은 학생이 1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평균값은 총 7명이다. 그죠? 7명에 대한 7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계산해주면 7분의 26이 되고, 미디언은 중간값이라고 했죠. 그러면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거 네 번째 값이 되겠다죠. 7개니까 이게 3이 미디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드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숫자 2가 2번 나타났고 5가 2번 나타났어요. 그래서 2와 5 모두가 모드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바이모달 모드가 2개다. 그래서 바이모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어떤 데이터를 한마디로 나타내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이렇게 이제 평균, 미디안, 평균하고 중간값, 그 다음에 채빈값 모두 세 가지가 쓰이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중간값이나 채빈값 모두보다는 평균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값보다 미디언이 더 유리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한 모드가 또 좀 더 현실을 잘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언이라는 것이 개념이 평균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동네에 100가구가 산다고 합시다. 100가구의 집들의 그 가격의 부동산 가격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고 싶을 때 사실 우리 동네에는 대부분 주택 가격이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근데 특정한 한 집이 한 5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다면 이 5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이 한 명에 의해 가지고 평균값을 내버리면 이게 왜곡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5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이 50억짜리 집을 살고 있는 사람 때문에 평균값이 극도로 이렇게
평균적인 우리 동네의 주택 가격을 왜곡시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미디언 또는 경우에 따라서 모두가 더 현실을 잘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데이터에서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웃라이어라고 이렇게 이제 어떤 변두리 값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예외적인 값이 아웃라이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웃라이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평균보다는 미디언이 일반적으로 좀 더 그 현실 상황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테이블 도수분포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도수분포표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대수 시험에서 5문제의 시험을 쳤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맞은 개수 점수를 이렇게 표로 보죠. 점수하고 점수에 대한 학생 수를 가지고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frequency table, 도수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경우에 평균과 중간값, 미디언과 모드, 최빈값을 한번 계산해 보아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평균값은 어떻게 계산해주면 됩니까? 학생 수를 다 대주면 되겠죠. 3, 3, 5, 5, 8, 16을 다 대주면 학생 수가 총 40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은 0점 받은 학생이 3명, 1점 받은 학생이 3명, 2점 받은 학생이 5명 이렇게 되니까 분자를 이와 같은 형태로 계산을 해주면 3.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언은 어떻습니까? 40이 짝수니까 20등하고 21등 사이에 20등과 21등 점수의 평균값을 채주면 되죠. 그런데 20등, 21등을 쭉 찾아보면 아래에서 위로 쭉 계산하면 20등, 21등 둘 다 4점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점을 받았으니까 평균을 내봐도 4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드는 채빈값 가장 많은 점수가 나온, 가장 많은 학생이 받은 점수는 5점이 된다. 5점이 16명이 받았기 때문에 모드는 5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통해서 평균, 평균과 중간값, 채빈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스탬플롯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을 때 데이터를 정리하기가 편리한 경우가 있겠는데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데 이 환자들의 나이를 가지고 스탬플롯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는 게 상당히 편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표에서 맨 마지막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이에다가 줄 거 꼭 8 적어놨는 거는 28세의 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0, 스템이 0이고, 여기 이제 스템 부분에서는 환자 나이의 10의 자리를 나타내고, 리브에는 1의 자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5세 환자가 한 명 있고, 17세 환자가 한 명, 그 다음에 55세 환자가 한 명, 56세 환자가 두 명, 62세 환자 한 명, 68세 환자 한 명, 69세 환자가 4명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로 이것을 앞에 부분을 스템, 뒤에 부분을 리브라고 이렇게 이파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데이터 값을 나타내는 것을 스템 플롯 또는 스템 앤 립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제 스템 플롯을 바탕으로 또한 우리가 평균과 채빈값 그리고 메디안을 다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56세 환자가 몇 명이냐 56세 찾아보면은 56세가 2명이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문제에서 50대 환자는 몇 명이냐 50대 환자는 나이가 55인 환자가 1명, 56인 환자가 2명 있어서 50대 환자는 3명. 비슷하게 40대 환자는 보니까 한 명도 없다고 죠. 그래서 40대 환자는 0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40대 환자는 0명, 3명. 그 다음에 환자의 총 수를 세어보면은 하나씩 세어보면 된다고 죠. 98세 1명, 83세 1명 이렇게 해서 73세 1명, 74세 1명 이렇게 해서 총 다 합쳐보니까 17명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살, 한자가 가장 많은 나이가 몇 살이냐가 나와 있는데, 그죠? 쭉 한번 살펴보면 69세가 4명으로서 제일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아니다. A씨 그룹이다, 그죠? A씨 그룹이라고 해서 A씨 그룹 몇 세, 60대가 한자가 셋, 넷, 다섯, 6명이 돼가지고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가 한자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가장 젊은 한자와 가장 나이 든 한자의 나이는 각각 가장 나이 든 한자가 98, 가장 어린 한자의 나이는 5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균과 미디언, 중간값 그리고 모드를 계산을 해보면 평균은 한자가 총 17명이고 평균은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5살 난 한자, 7살 난 한자, 17세 한자 1명, 29세 한자 2명 이렇게 해서 이것을 평균을 이와 같은 형태로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보면 약 한자의 평균 나이가 57.7세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언 중간값을 한번 생각해보면 한자가 총 17명 있으니까 17명 중에서 중간값인 9번째 크기 순으로 나이를 했을 때 9번째의 나이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네, 9번째 나이를 찾아보면은 얼마가 놉니까? 9번째 나이가 68세랍니다. which is 68세. 그리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드는 69세가 가장 많이 나타나 있다고 좀 한자가 4명이라서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템 플랫에서도 평균, 최빈값, 그리고 중간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평균에 초점을 맞췄다면 평균 또는 최빈값, 중간값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분포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분포를 어떤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은 분산 또는 분산의 루트 취한 것이 표준 편차가 되겠죠. 표준 편차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분산의 정의는 x1, x2, xn이라는 값을 취하는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x바라고 나타냈을 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xk-x바를 편차라고 하죠. xk에다가 평균을 뺏는 걸 편차라고 하고 편차 제곱에 대한 평균의 루트를 취한 것을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보통 시그마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베리언스라는 것은 분산이라는 것은 시그마 이 표준 편차의 제곱을 베리언스라고 부르고 분산이라고 부르고 시그마 제곱으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분산과 표준 편차를 정했지만은 당분간은 이걸 쓰지를 않고 일단은 데이터를 좀 보기 좋게 직관적으로 좀 보기가 편하게 나타내는 것이 좀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쿼타일 오브 데이터를 쿼타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직관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인크리징 시퀀스 형태로 크기 순으로 비교를 하고 난 다음에 약 한 4등분 한다는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 보면 돼요. 정확히 4등분하고는 사실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먼저 나열하고 4등분을 해서 나타내는 방법과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Q2, Q1, Q2, Q3, Q는 쿼터에서 나왔겠죠. 그죠? Q2는 미디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값이 되겠죠. 이 데이터 전체의 중간값이 Q2가 되겠고 Q1이라는 것은 미디안 중간값을 제외하고 중간값보다 적은 값들 중에서의 다시 중간값이 되겠습니다. 중간값보다 적은 중간값은 포함하지 않고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Q3라는 것은 채빈값 Q2보다 큰 값, Q2를 제외하고 Q2보다 큰 값에서 에 대한 중간값을 Q3라 나타내고 이것을 third quartile, first quartile, second quartile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5개의 수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는 방법을 5 number summary라고 하는데 방식은 가장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미디언이 Q2가 되겠죠. Q2, Q1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고 Q3 나타내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숫자다. 그죠? Q1보다는 Q2가 크고 Q2보다는 Q3가 크고 가장 큰 값은 맥시멈
미니멈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4등분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간에 있는 거에 Q2, 그 다음에 4등분의 작은 쪽에 있는 것이 Q1, 4등분 했을 때 조금 큰 쪽에 있는 것이 Q3 이렇게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데이터를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열하니까 1, 2, 2, 4, 8, 9, 10, 12 이렇게 쭉 해서 최대값이 31이 된다고 하면은 미디어는 이 데이터가 몇 개의 값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개 나오죠. 13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일곱 번째 값인 12 미디언이 되겠어요. 12 미디언이 되겠고, 그 다음에 Q1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0을 제외한 여기서 중간값이 되겠습니다. 여기 총 6개 나오죠. 하나, 둘, 셋, 6개의 중간값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값의 평균이 나오죠. 그래서 Q1은 5가 되겠습니다. Q2는 미디언을 제외한 나머지 위쪽 부분에서 평균값 16과 20의 평균을 하시면 1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Q1은 5, Q3는 18, 그리고 최소값 미니멈은 1, 최대값은 3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미니멈 Q1, 미디언, Q3, 맥시멈 이것을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타입 넘버 서머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그죠?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흩어져 있는 게 막 쭉 펼쳐져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레인지하고 인터쿼터 레인지 줄여서 IQR이라고 하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봄으로써 31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클수록 그죠?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뭐 점수라고 합시다. 점수라고 한다면 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레인지가 맥시멈과 미니멈의 차이가 적을수록 레인지가 적을수록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레인지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인터쿼터 레인지가 좀 더 편리한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중간값에 데이터가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QR은 Q3하고 Q1의 차이를 인터쿼터 레인지라고 하고 이는 마찬가지로 IQR의 값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IQR의 값이 커질수록 값이 흩어져 있고 IQR의 값이 적을수록 값이 중간에 메디언 값에 몰려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인지, 인터쿼타일 레인지 IQR의 개념을 살펴보았고 다음에는 박스 플롯 또는 박스 앤 히스커 플롯이라고 불리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눈이 아파서 한 1분 정도만 조금 쉬었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위의 데이터에서 쿼타일은 최대값과 최대값인 31, 최소값인 1의 차이인 30이 되겠고 IQR은 인터쿼타일 레인지는 Q3하고 Q1의 차이가 되겠죠. Q3가 18이고 Q1이 5가 되니까 답은 IQR은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플롯 또는 박스 앤 히스크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옥수수하고 좀 비슷하다 모양입니다. 박스에 수염이 달려있는 형태가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파이브 넘버 썸머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지금 모양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박스가 중간에 있죠. 박스가 있고
박스의 바깥 부분에 아래쪽과 위쪽 부분에 각각 박스의 왼쪽과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수염 형태로 그려져 있는 이 모양을 가지고 이제 히스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박스를 한번 살펴보면 이 박스의 왼쪽 좌변 좌변은 Q1의 값을 나타내고 우변은 Q2를 나타내고 이 박스 안에 다시 줄을 하나 껐는데 이 줄은 미디언을 바탕으로 해서 줄을 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히스커 수염은 왼쪽 것은 최소값에 이렇게 최소값까지 줄을 그어서 이렇게 나타내고 맥시멈까지 최대값까지 줄을 이렇게 그어서 수염 형태로 그려주는 것을 박스 플랫 또는 박스 앤 히스커 플랫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데이터에 대해서 위의 데이터 1에서 시작해서 12 미디언이고 Q1이 5, Q3가 18, 맥시멈이 31인 경우에 이제 이런 모양으로 밑에는 이제 요 값이 여기 미니멈 1이다 그죠? 맥시멈이 31 이렇게 되는 것을 이런 모양으로 이런 박스와 수염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방금 배웠는 박스 플랫 박스 플랫을 이 박스 플랫은 쿼타일 4등분을 개념을 바탕으로 했는데 4등분이 아니라 뭐 10등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100등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일반화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퀸타일, 데사일, 퍼센타일이 가능하고 퍼센타일의 경우에는 이제 100등분 한다는 개념 위의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확장을 해서 100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타낸 것을 퍼센타일이라 이렇게 부른다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 박스 플랫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쿼타일 개념은 데이터의 쿼타일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잘 사용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떠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데이터에서 가시는 가장 중요한 상식은 사실은 이제 평균값으로 대표되는 평균값 또는 중간값 또는 채빈값 이런 개념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분포를 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표준 편차나 분산이 되는데 표준 편차나 분산은 이것을 계산하는데 사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비교적 시간이 덜 들면서도 데이터의 분포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배웠는 쿼타일 개념이라든가 박스 플랫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은 이렇게 이제 어떤 데이터를 좀 더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히스토그램이라는 개념, 파이 차트라는 개념 등등등에 대해서 내일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